안녕하십니까. 한승우입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장을 마감을 했는데 비교적 우리 시장 그래도 선전했어요. 어쨌든 간 지수상으로는 양시장이 다 플러스로 그렇게 끝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야 거의 제자리 걸음을 결국 한 거죠. 하루 종일 굉장히 내부적으로 잦지만 아주 부침은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제자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오늘 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그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르는 그 어떤 대책을 과연 미국이 내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에 또 하나의 큰 불확실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보고 넘어가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현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빠질 때마다 개인 투자가들은 좀 샀어요. 1921억이나 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코스닥에선 개인 투자가들이 1000억 정도 팔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1682억 이렇게. 근데 오늘 이제 또 재미난 건 MSCI 편입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큰 종목이 움직인 게 아니라서 시장에 크게 영향은 못 미쳤어요. 오늘 재미난 거 뭐냐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지금 3일 연속해서 사주고 있다. 오늘은 삼성전자만 1780억을 샀어요. 외국인들이. 자, 이제 이게 이번 주는 3일인데 다음 주에서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밀리면 또 끌어올려 결국은 플러스 300원으로 끝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지되면서 트럼프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장의 향방은 상당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시장은 상당히 피곤한 시장이 돼버렸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그동안 우리가 그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데에 점수를 더 많이 줘요. 그래서 1개월 전 또 2개월 전보다는 낙관론을 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낙관론자가 많아질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너무나 빨리 그 실물경제랑 괴리되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V자 반등을 한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일종의 고소공포증. 이게 이제 동시에 존재해요. 희망과 고소공포증.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끊임없이 노이즈가 나오는. 물론 노이즈가 없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저도 40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노이즈가 주로 트럼프한테서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짜증날 때도 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이번 그 주변 국가들 또 주변의 증시, 우리나라 증시 또 지금 이 시간에 미국의 주요 지수의 선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내놓는 답이 그렇게 강력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그런 게임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막연하지만 제 추측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어차피 이거를 자꾸만 확대 해석해서 길게 중국은 원래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등등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시장을 그렇게 깊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다만 지금은 뭐냐? 그냥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할지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의 요소로 시장에 등장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마침 이제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정리가 될 것인데 지금까지 징후로 보면 홍콩에 대해서 특별지휘국을 박탈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미국이 할 수 있는 답들을 거의 다
예측해 보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의 데미지도 사실 커요. 근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에 재선을 해야 되는데 재선 가도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다만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입국 당국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엄포를 놨으니까. 그래서 예측컨대는 특별국에 대한 지위는 박탈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먼저 화웨이처럼 이게 시간제로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조건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왜냐하면 트럼프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인류를 마음대로 지휘하는 황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스텝을 밟아가면서 뭔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을 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계 전체적인 나머지 국가들한테 미국이 이렇게 인기 있고 그런 거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섣불리 할 수도 없어요. 섣불리 홍콩을 억제고 홍콩에 있는 돈을 다 갖고 나가라. 해외 투자가 다 나가게 한다. 지금 홍콩 사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산 집회 있을 때도 그랬고 또 그 전에 중국에 반환될 때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홍콩이 싫어서 돈 써대고 나가는 사람이야 어떻게 맞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구조적 기능적으로 홍콩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시아 금융권의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미국이 단기간에 보안법을 내세워서 그냥 이거를 없던 걸로 해서 이걸 전부 파괴시킬 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시장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시장은 아주 피곤하고 짜증나고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 트럼프의 얘기가 어떤 단서 조항이나 이런 거를 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거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소프트한 그런 발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건 미국도 그렇고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변곡점에 왔다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이 단기 조정에 자꾸 임박해 가는 그런 시그널을 자꾸 보여주고 있고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 랭킹 1, 2, 3위를 보면 삼성전자 이건 월등하게 1780억 사줬어요. 기아차. 근데 기아차가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기지개 켰어요. 큰 폭으로 양봉을 그렸는데 그럼 기아차를 산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좋을 거래요. 장사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실적이 좋다. 그 다음에 오른 게 뭐냐면 언택으로 분류가 되죠. 크게 언택,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 더전비전을 세 번째로 샀는데 얘 사는 이유도 시장에서 평가는 실적이 좋고 그 많은 데이터 그거를 가지고 다시 리소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적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형태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약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이 지나가면 시장은 2, 4분기 실적을 가지고 또 논하는 시장으로 움직이면서 6월부터는 7월부터 발표될 그런 실적 관련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언택 중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좀 조정받는 거 있지만 뭐 그 정도 조정도 안 받고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게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에서도. 그래서 어제 그 제 단기 조정이 가까웠나 하는 걸 다시 보시면 제가 5개 디렉션의 종목들을 정리해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리딩 컴퍼니, 지금 뭐 거론되지만 이런 것들로 포트폴리오가 50% 정도 근방에서 구성이 돼 있으면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다. 다만 제가 꼭 말씀드려요. 반드시 이런 때는 현금 보유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된다. 현금 보유 비중 여러분 뭐 5%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현금 보유 비중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금 보유 비중 얘기하려면 제 생각에 20-30%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 변곡점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내용적으로 되게 피곤해요. 뭐 증시 참여자들 치고 뭐 주가가 올라가서 우상향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뭐 인버스 하신 분들 빼고는. 그래서 인버스 한 분들도 궁극적으로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하락하면 거기다 걸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증시 참여자들은 다 주가 오르는 거 좋아하죠. 바라죠. 근데 이제 그 바람하고 현실은 좀 다른 건데 지금은 지금까지 올라온 고소공포증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기계적으로도 기술적 분석적으로도 조정권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래서 태풍 영향권에 점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뭐 그러다가 태풍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동안의 경험치기나 기술적 분석적으로 다 동원해서도 다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고 그때 오는 충격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의 깊이를 어떻게 결정질 거냐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 추적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힌트는 이제 우리는 종목이 집중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종목이 실제적인 수익을 수치적으로 갖고 있는 거 우선으로 시장에서 선택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나서 급락했을 때야 우리가 다 희망을 얘기하지만 희망으로 버틸 수 있지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렇게 하면서 늘 희망만 갖고 매일 라면만 먹으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가 현실적인 그리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수치로 나와주는 거를 이제 자꾸 시장은 기다릴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은 있는데 장이 못 올라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요 되게 재미없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이 상당히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여름 내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뭐 저랑 계속 같이 보신 분들은 지금 대충 포트폴리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편안히 좀 이렇게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6월을 또 시작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6월에는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시장의 느낌을 좀 공유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달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달은 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나 새롭게 사신 분들 말고는 그래도 아직 수익권이니까 수익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뭐 그런 거에 문제였죠. 근데 6월에는 조정권의 깊이나 기간 갖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정 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투자 대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고민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저랑 계속해서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